분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분해인데 인수라는 건 뭐냐면 곱으로 연결된 각각을 인수라 그래요. 곱으로 연결. 예를 들어서 3과 5랑 7을 곱했잖아요. 그럼 3도 인수, 5도 인수, 7도 인수예요. 이 전체의 인수를 얘기하라면 3도 인수, 5도 인수가 되고 7도 인수가 되고 심지어는 15도 인수고 또 35도 인수고 21도 인수예요. 얘도 다 곱으로 연결된 거니까. 곱으로 연결된 각각을 사람들은 인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들어봐. 12를 인수분해하시오 그러잖아요. 12를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12를 인수로 분해하라. 다른 말로 곱으로 연결된 걸 인수라 그런다 그랬으니까 곱꼴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12를 곱꼴로 만들면 12 곱하기 1 이거 인수분해고 2 곱하기 6 이것도 인수분해고 4 곱하기 3 이것도 인수분해야. 또는 어떻게 표현해도 되냐면 집중해봐요. 이렇게 표현해도 돼.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12를 인수분해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이게 다. 곱꼴로 연결한 거. 그게 바로 인수분해. 이거 분해했잖아. 분해했고 분해했다. 그 중에서 인수 중에서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는 거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소인수분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는 인수분해인데 다른 말로 곱으로 나타내는 건데 각각이 그냥 인수가 아니라 이건 그냥 인수잖아. 얘는 소수지만 얘는 합성수. 얘는 소수지만 얘는 합성수잖아. 그게 아니라 소수들로만 이루어져서 분해하는 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소인수분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쪼갤 만큼 끝까지 다 쪼갠 거예요. 얘 소수니까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 그리고 얘를 쓸 때는 보통 지수를 이용해서 2를 2번 곱했다 그러면 위에다 뭘 써요? 2라는 글자를 쓰고 3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이라고 쓰는 게 바로 소인수분해의 결과다. 돼요? 앞으로 소인수분해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12를 소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여기다 니은자를 그어요. 그 다음에 12가 떠오르는 구구단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2, 6, 12. 그 다음에 또 얘를 바라보면서 구구단을 떠올리는 거예요. 6이 되는 구구단 뭐가 있어요? 2, 3, 6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나올 때까지냐면 소수가 나올 때까지예요. 아, 이런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하라 그러면 계속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누는 거. 얘가 떠오르는 구구단을 대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 단 여기에 있는 숫자랑 여기에 있는 숫자랑 여기에 있는 숫자는 모두 다 뭐가 되도록? 소수가 되도록. 여기도 항상 뭐가 되도록? 소수. 여기도 뭐가 되도록? 소수가 되도록 만드는 거야. 여기도 소수가 되도록. 그다음 맨 마지막에 소수가 됐으면 이제 끝.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12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곱한 게 바로 소인수분해의 결과다. 그래서 2를 2번 곱하고 3을 1번 곱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 이렇게 처리한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잘 안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자고. 어차피 수능까지 만점 받을 우리들이니까. 앞으로 12를 소인수분해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구구단을 생각하세요. 니은자 그리지 말고. 구구단 하나를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괜찮아. 뭐가 떠오르세요? 4, 32? 4, 32가 떠올랐다 그러면 4를 소수로 바꾸면 되잖아. 이건 쉽잖아. 3은 이렇게 쓰면 되잖아. 끝! 이렇게 가자고. 선생님 저는 2, 6, 12가 떠올랐는데요. 괜찮아요. 2, 6, 12가 떠올랐으면 2는 쓰고 소수니까 6을 또 바꾸면 되지. 6 하면 떠오르는 구구단 2, 3, 6. 2, 3, 6이란 건 3이 하나 들어가고 2를 한 번 더 곱해야 되는데 2가 하나 추가됐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하나 더 해볼까? 72를 소인수분해 하시오. 72를 소인수분해 하시오. 71을 소인수분해 하시오. 이런 문제가.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71을 가지고 떠오르는 구구단 8, 9, 72잖아요. 8이라는 건 2를 3번 곱한 거고 9라는 건 3을 2번 곱한 거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게임 끝이다. 이게 71을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이에요. 54 한번 해볼까요? 54를 소인수분해 하시오. 가겠어. 잘 봐야 돼. 54를 소인수분해 하시오. 6, 9, 54. 6이란 건 뭐라고 쓰면 되고 2 곱하기 3. 이제 9만 더 곱하면 되는데 9는 3을 몇 번 곱한 거야? 2번.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이 하나 있었는데 2개를 더 추가해야 되니까 총 몇 개가 있을까? 3개.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소인수분해예요. 선생님 좀 큰 숫자를 내주세요. 잘 봐봐. 큰 숫자는 정말인데 여러분. 큰 숫자는 맨 마지막 숫자가 보통 0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봐.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수능 만점이잖아. 수능은 이런 단순한 소인수분해 따위를 여러분에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숫자를 가지고 출제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 가지고 일일이 니은자를 그려가지고 나타내는 건 나오지 않아. 100의 자리 이상, 3글자 이상의 숫자가 나올 때는 제가 108 빼고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108 빼고는 진짜로 맨 마지막에 0이야.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나 쉬운 게 120에서 맨 마지막 자리가 0이라는 것은 10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10이라는 건 언제나 뭘로 소인수분해요? 2, 5, 10이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거지. 맨 마지막 자리가 0일 때는 얘를 그냥 2 곱하기 5라고 써놔요. 이건 어차피 10이니까.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뭐만 더하면 돼? 12만 더하면 되는데 12는 4, 3, 10이었으니까 4, 3, 10이니까 4를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고. 되죠? 3을 어떻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120을 소인수분해라 그러면 이게 끝이다. 아, 이것도 해볼까요? 1500을 소인수분해 하시오. 맨 마지막에 0 나온다니까. 가능해 이제. 해봐. 시작. 2 곱하기 5. 그럼 얘도 또 뭐야? 또 10을 곱한 거 또 2 곱하기 5. 그럼 여기에 있는 0 두 개가 2 곱하기 5가 두 개 있는 거니까 벌써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2도 두 개 있고 5도 두 개. 왜? 이거 하나당 2 하나 5 하나니까. 얘도 2 하나 5 하나니까. 이게 100이잖아. 10 곱하기 10이잖아. 10을 이렇게 쓴 거고 또 10을 2 곱하기 5라고 쓰면 벌써 2 두 개가 나타나고 5 두 개가 나타났다 이거야. 거기에 이제 15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 15 해봐. 시작. 3, 5, 15. 3은 이렇게 쓰면 되고 5는 하나 더 추가하면 되니까 여기에 있는 2를 슬쩍 지우고 3이라고 바꿔주면 되죠. 이게 바로 소인수분해의 결과다. 이래야지만 약수를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인수분해 특강 아닌 특강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108도 해주세요. 그래 108 한번 해보자. 108을 소인수분해 하시.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건 구구단이 없죠. 맨 마지막 자리도 0이 아니잖아요. 이건 살짝 해요. 그냥 2로. 시작. 54.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2 곱하기 54. 2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2, 50, 2, 4, 8이니까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54 한 번만 더 가면 되지 뭐. 시작. 6, 9, 54. 6은 어떻게 쓰면 되고? 이렇게 쓰면 되고. 9만 더 쓰면 되는데 9는 3이 두 개 있는 거니까 총 3이 3개 나오는 거야. 따라서 최종적으로 108을 소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소인수분해. 다시 얘기하면 인수라는 거는 곱으로 연결된 각각. 인수분해라는 것은 곱으로 분해하는 걸 인수분해. 그중에서 소수의 곱으로 분해하는 것을 소인수분해. 소수는 뭐라고? 원래 뜻은 1과 자기자신 이외에는 약수가 없는 수지만 조금 더 여러분 마음에 와닿게 얘기하려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프라임 넘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근원적인 숫자. 걔를 사람들은 소수라 그러고 그걸로만 나타내는 방법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자. 시작. 소인수분해라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예요. 정수가 되게 어려운 거라 그랬잖아요. 그 정수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소인수분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이 소인수분해니까 아주 확실하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봐. 새로운 방법으로 또 약수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초등학교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수학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수학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수능을 만점 받기 위한, 수능을 만점 받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기초는 없고, 아니면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뭐를 선택하냐면 암기를 선택해요. 왜? 처음부터 다 자세하게 하려면 주위에서 막 뭐라 그러거든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고3인데 빨리 기출 풀어야지. 작년 평가 문제 풀어야지.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을 거야. 근데 자기는 정말 아는 게 없어. 중학교 때 잠깐 방황을 했어. 그런 친구들이 다시 한번 중학교 수학 책을 핀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또 모르거든요. 양도 되게 많거든. 그럼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야, 중학교 수학 뭐 그렇게 필요 없대.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다가 점점 수학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학생에 내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밤밤 바바밤 그 마지막 수술 전에 그 마지막 내가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마음가짐처럼 제가 들어온 거니까 한마디 한마디 다 놓치지 말고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수업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저 선생님 글씨가 이상하다. 두 번째는 말이 빠르다. 그래. 보통 첫 강좌를 듣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를 보면 글씨가 이상해요. 이씨. 글씨가 이상해요. 이런 게. 글씨가 이상해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말이 빨라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일부러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글씨는 일부러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가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학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필을 잡는 선생님 중에서 오디오와 비디오를 동시에 가는 선생님이 유일해요. 저는 비디오만 가고 내가 이상히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이런 그 말소리 안 나는 그냥 분필 소리 나는 그거 듣기만 해도 너무 저거 하잖아. 이게 되면 여러분 뭐 하냐면 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처럼부터 시작해서 그런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야. 주입식 교육.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적으면 나도 똑같이 적어. 소수의 뜻,
소수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약수가 없는 수. 그럼 막 적어.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냐면 적었으니까 일단 마음은 든든해요. 하지만 그건 영원히 공부를 못해요. 나중에 하려고 세이브 시키는 느낌이잖아요. 통장에다 저축하는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시 볼 거예요? 안 봐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지금까지 10몇 년, 20년 정도 살아봤은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잖아. 더 이상 안 봐요. 여러분 정말 제가 한꺼번에 보려고 그 월화 드라마나 수목 드라마 한 17회, 18회 다운받아라도 지금도 안 봐요. 저 아직까지 쌓여있어. 그 재밌는 드라마도 안 보는데 흰 옷 입고 소수 설명하고 있는 이걸 여러분 왜 봐요? 안 본다니까. 그래서 인터넷 강의라는 게 이것도 인터넷 강의 일종이지만 가장 나쁜 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안 봐요. EBS 무료잖아요. 정말 좋은 거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말 좋은 사이트고 최고의 사이트인데 가장 나쁜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이 안 본다는 거예요. 난 그거의 이유가 저거라고 생각해. 공부하는 학습의 방법 자체가 잘못했어. 수학은 정리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 빨간 펜 치는 게 아니고 형광펜 칠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면 남들 적고 있을 때 여러분은 봐야 돼요. 그래서 집중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영화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서 영화 막 상영하고 있는데 적습니까? 막 대사 적고 그러지 않잖아요. 누가 옆에서 말 시키면 뭐라 그래요? 말 들어야 안 하면 조용히 해봐 그래. 조용히 해봐 그러잖아. 친구가 옆에서 무슨 말 하다 엄마가 갑자기 누구한테 부르면 조용히 해! 이래야지. 초집중을 해도 모자를 파네. 그걸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수학은 필기 과목이 아니야. 메모는 돼. 메모하지 말라는 얘기야. 메모는 뭐냐면 수업 중간중간에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부분 살짝살짝 메모하는 거지. 예쁘게 단원 이름 쓰고 숫자 쓰고 하는 이런 필기는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글씨가 이상한 건 아니지만 필기는 하지 마요. 대부분 글씨 가지고 저한테 그 Q&A 게시판에다가 글 남기는 친구들은 필기하려고 그러는 친구들인데 필기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말이 빠른 이유는 잘 들어봐요. 말은 빠른데 진도는 대단히 느려요. 저 지금 소인수분해 설명하다 이번 시간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 말은 빠르게 하는 대신 여러분한테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수업을 못 따라가는 딱 한 가지 케이스는 그거예요. 수업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친구들. 보면 필기하고 보고 필기하고 살짝 이해하다가 다시 필기하고 풀이과정 적고 라고 했던 친구들은 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그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응? 저 옛날에 되게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차트병 알아요? 차트병? 그 지휘통제실에 사단장님이나 연대장님한테 탁 보기 위해서 글씨 탁 써놔요. 차트병이 휴가 가면 저를 불렀어요. 우리 보급관님이. 그 얘기는 뭐냐면 글씨를 천천히 쓰면 잘 쓴다는 얘기인데 일부러 여러분한테 그렇게 안 하는 거라고. 수학의 본질은 필기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다 설명할 줄 알 만큼의 이해가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 필기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던 내용을 여러분이 필기하세요. 제가 적어준 걸 가지고 필기하지 마시고. 거기까지는 제가 타협할 수 있어도 수업 시간에는 아무것도 정말 영화 바라보듯이 이렇게 초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고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